안녕하세요. 수학비팀입니다. 자, 오늘은 상함수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길이와 넓이를 공부할 시간이고요. 자, 본 수업은 이투스의 개념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면 학습 효과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 관련돼서 자, 우리가 이미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갈까요? 자, 이와 같이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지면 자, 그럼 이제 이 각은 뭐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는 A가 될 것이고요. 이건 C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2분의 1 이웃하는 두 변 사이에 끼인 각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전통적으로 배웠던 내용이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가요? 자, 삼각형의 내접원이 주어지게 되면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자, 세 번째는 방금 배웠던 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2분의 1 이웃하는 두 변과 끼인 각 CA 사인 B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네 번째는 사선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보여주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소위 헤론의 공식입니다.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이 필요한데요. 그 값을 뭐 P라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이 주어지고요.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P 곱하기 P-A, P-B, P-C 이와 같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자, 요것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공식이니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뭐 증명하는 과정은 사실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헤론의 공식과 관련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도 나오니까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삼각형의 어떤 요소들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공식과 2번 공식은 사실 많이 쓰이는 공식은 아니에요. 많이 쓰이는 공식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 세 변의 길이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각형의 세 변,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CA 사인 B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사인 공식에서 우리가 사인 B분의 B는 2R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식변형을 하게 되면 사인 B는 2R분의 B라는 식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러면 4R분의 ABC 이와 같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또 반대로 식을 한번 더 써놓고 볼까요? 삼각형 ABC는 2분의 1 CA sin B. 자, 우리가 또 어떤 공식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sin A분의 A는 2R 여기에서
A는 2R sin A 이와 같은 식을 잡아낼 수 있고요. 또 C도 마찬가지로 2R sin C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요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러면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이와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전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내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실제로 나중에 수능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때 꽤 많이 쓰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부연 설명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와 같이 삼각형 하나 쪼갰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의 끼인 각, 요와 같은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요. 평행사변형은 요놈의 넓이의 2배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인데요. 자,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는 이와 같이 만약에 두 대각선과 이웃하는 교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이고, 뭐 증명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도 잘 나와 있는데 뭐 사실 중학교 내용이라 이와 같이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치환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중학교 과정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삼각형 두 개로 분할해서 각각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식이에요. 아무래도 시험에는 사실 공식은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일 잘 나오죠. 우리 뒤에 교재에도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재에서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각형을 대략의 윤곽을 잡아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8이고 지금 현재 1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50도라고 주어졌네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둔각인데요. 예각처럼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에 끼인가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이웃하는 두 변 사인 150도 이와 같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일단 대략의 삼각형을 그려봐 주시고 자, A가 루트 21이고 C가 4라고 주어졌고 여기가 시간이죠. C가 4라고 줬고 각 A가 60도라고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이웃한 두 변과 사이 끼인 각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가 필요하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21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 사인 60도 이와 같이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인수분해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해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해 공식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방식으로 구해주면 x의 길이는 5가 나오게 되고요. 간단한 2차 방정식까지 산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이 길이가 b가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 4, 5 코사인 60도 이와 같이 다이렉트로 구하는 문제보다는 이와 같이 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상하함수 활용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열심히 연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자,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요령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세변의 길이가 유리수로 나오면 우리가 바로 회론을 써먹으시면 제일 빨라요. 그렇지만 무리수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론을 쓰게 되면 근호 안에 근호, 즉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중근호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우리가 아직은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이중근호를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은 중등기하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고의 흐름입니다.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무조건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코사인 값을 통해서 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정규 교과 과정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냐면 아무거나 코사인 값을 하나 구하는 겁니다. 자, 또 삼각형을 한번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와 같이 세변의 길이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아무거나 코사인 값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제일 보기 편한 코사인 b의 값을 구해보자고 하면 공식이 2, 5, 7분의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이와 같이 코사인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값을 유도를 한 다음 사인 b의 값을 유도를 한 다음 그 다음 2분의 1 CA 사인 B 이와 같이 넓이를 구해주시는 게 보통 정규 교과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회론의 공식을 기억해 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서 시간을 조금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준값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분의 그러면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오늘따라 이렇게 자꾸 많이 틀리죠? 다 더하면 그러면 2분의 18이니까 9가 되겠죠.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9, 9-A, 9-B, 9-C 이와 같이 계산이 돼서 9, 2, 3,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선생님이 좀 잔소리를 좀 하자면 고지고대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얘하고 얘는 근호 밖을 나갈 수가 있겠죠. 3하고 2로 빠져나갈 것이고요. 얘네들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근호 안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해 주신다면 조금 더 계산이 빨라지겠죠.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선생님이 요구하는 정도의 연산 정도 수준으로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체크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자, 2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학교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선생님이 쭉 수업을 해보면 항상 기억은 모두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각 A의 크기가 60도라고 되어 있어요. B가 10이고 C가 15일 때 지금 여기에 각을 2등분이 되어 있고요. 각이 2등분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가 각각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누구냐면 요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요 길이를 구해주세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넓이로 풀어주는 문제예요. 푸는 방법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ACD의 넓이 합과 같겠죠. 그럼 이 생각을 왜 하느냐? 지금 이 세 삼각형 모두 공통적인 요소가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에 끼인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의 결과는 2분의 1, 15, 10, 사인 60도가 될 것이고요. ABD의 넓이는 2분의 1, 15x 사인 60도가 아니라 30도죠. 사인 30
30도 더하기 2분의 1 x10 사인 30도. 그러면 요 수식은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볍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방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넓이를 이용한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잘 성립해 주셨다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 바로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한 내각에 대한 코사인 값, 그를 통해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고루고루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차분하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바로 회로는 쓰겠습니다. 자, 2분의 세변의 길이의 합은 그러면 분수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2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1번 ABC의 넓이는 루트 2분의 21. 암산 좀 할게요. 2분의 21에서 5를 빼면 2분의 11. 2분의 21에서 7을 빼면 14를 빼는 거니까 7. 2분의 21에서 9를 빼면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아까처럼 또 고지고대로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가 모두 4번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근호 밖으로는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7이 있고 여기에도 7이 있으니까 7이 한번 빠져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색깔은 더 없네요. 여기에도 3이 있고 여기에도 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3 하나 빠져나올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근호 안에는 루트 11이 갇히겠네요. 그래서 4분의 21 루트 1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조금 더 연산이 빠르겠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슨 법칙이다? 그렇죠. 사인 법칙이다. 펜이 너무 굵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시면 그러면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쓰려면 바로 사인 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바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항상 머릿속에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bc분의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7, 9분의 계산이 좀 어려울 거거든요. 49, 81 빼기 25. 자, 그러면 요 둘의 합이 130일 것이고 빼면 105가 되겠네요. 7로 한번 약분하면 한번 15번 들어가실 거고요. 3호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6분의 5란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사실 코사인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A는 예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예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요 각을 A로 잡아줬을 때 코사인 A가 6분의 5가 되려면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를 5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길이는 피타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36-25에서 루트 11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사인 A는 6분의 루트 11. 그런데 지금 요 각 자체가 예각이므로 번은 플러스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사분면 각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겠죠. 사인 A분의 A는 2R. 자, 그러면 6분의 루트 11분의 A 값이 5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R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6을 곱해주면 루트 11분의 30. 따라서 R은 2로 약분해주면 루트 11분의 15. 그 다음에 유지를 해주시면 간결해지겠죠. 자, 선생님의 연산법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생소하지만 자꾸 선생님처럼 연산해 주신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내저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어요. 어떡하지? 잠시만요. 자, 마이크 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옛날에 사놨던 것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를 새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걸 갖고 샘플을 찍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조금씩 조금 더 높은 퀄리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듣기에 불편함이 없는 강의로 조금씩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자, 이번 3번은 내저번의 반지름입니다. 역시 내저번의 반지름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죠. 삼각형의 둘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1번에서 이미 넓이를 구해놨습니다. 4분의 21 루트 11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암산이 가능하겠죠. 다 더하면 21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러면 바로 계산하지 마시고 약분할 거 약분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1이다. 이거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가 조금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능수능란하게 연산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너무나도 그냥 평이한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일 때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당연히 45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엔 넓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 길이를 뭐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돼야 되겠죠. 2분의 1,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도. 45도가 갑자기 또 어디서 나는지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45도.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 대각의 크기합이 180도죠. 내각의 크기합이 180도죠. 그것의 2배를 했더니 그 넓이가 27루트 2다. 이 정도 산수는 여러분들이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8, 9인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8루트 3일 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형적인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죠. 뭐 대략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보죠. 자, 어떤 사각형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대각선의 길이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요 길이가 8이라고 주어지고 요 길이가 9라고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요 끼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뭐 예각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무거나 하나 작은 걸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8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타가 18루트 3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분해주면 되겠죠. 9로 약분해주면 여기는 2가 남을 거고요. 2로 약분해주면 여기는 4가 남을 거고요. 또 약분해주면 여기는 또 2가 남겠네요. 그러면 이 사인 세타가 루트 3이라는 얘기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또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연습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얘가 1, 4분면의 각이므로 주어진 세타는 3분의 파이 또는 60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이투스 교재에 나와 있는 선생님 출제 포인트 그래서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좀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강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12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뿔이 있다. 그랬을 때 저와 같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OA를 1대1 감정을 A 다시라고 했을 때 B에서 출발하여 최단거리를 구하라. 자, 우리가 보통 입체에서의 최단거리는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는 보통은 전개도를 그려서 거기서 우리가 직선화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 부채꼴 모양은 전개도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자, 대략
이와 같은 오징어 모양의 전개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4라고 했고 지금 모선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5고요. 그러면 A, OA로 잘랐다고 보면 A에서 A로 만나겠죠. 그럼 B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B의 위치는 정중앙이 되겠죠. 이렇게 이등분이 되어 있는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냥 가야 되겠네요. 아니, 선생님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OA에 B에서 그러면 이제 동일한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A'이 있고 1대 2라고 했으니 실제로 그럼 여기 길이는 4하고 여기 길이는 8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B에서 A'을 가는 최단 거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주는 직선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준다면 이게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지금 이 길이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길이는 뭐 문제 언급이 없어도 원의 반지 모선의 길이랑 똑같을 거니까 12가 될 것이고요. 이제 여기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웃하는 주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끼인 가게 크기를 구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구할 수 있죠. 바로 뭐냐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이 원의 둘레가 같아야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이 원의 둘레는 8파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림이 조금 지저분해졌는데요. 자, 집중력 갖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정의 쪽에서 정의 파트에서 배웠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래서 12세타가 8파이니까 세타는 3분의 2파이 즉 12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각은 절반씩 나눠지게 됐거든요. 왜냐면 호의 길이가 반띵이니까요.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자, 그림은 여기는 O, 여기는 A 다시 여기는 B,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4, 여기가 12일 때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웃하는 주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져 있고 그 끼인 각의 대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자, 코사인 법칙 4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고급진 문제라기보다는 뭐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입체 도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공부량이 좀 적어서 그런데 뭐 어느 학교 시험 문제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출제 빈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잘 해두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어진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랬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각각의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길이의 합이 주어졌네요. 같이 한번 좀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AB의 길이를 여기를 뭐 A라고 하겠습니다. BC의 길이를 여기를 B라고 하겠고요. CD의 길이를 여기를 C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DA의 길이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진 조건이 요 조건이 A 더하기 B가 9이고 요 조건이 네,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여기가 13이고 AC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3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가 내접사각형의 성질이 하나 있죠. 어떤 성질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내접사각형의 성질은 자, 이와 같이 어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라는 거 배웠죠. 요 합이 180도이다. 따라서 지금 요 그림에서 요 각 ABC의 크기는 120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DAC의 넓이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DBC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120도. 그 다음에 삼각형 DAC의 넓이 또한 2분의 1 DC 사인 60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AB 곱의 결과와 DC 곱의 결과가 주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를 좀 써드릴까요? C 더하기 T.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활용하라는 거냐면요. 이 부분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가 A죠. A, B, C. 여기가 13.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가 A로 놨고, 여기가 지금 B로 놨고, 여기가 120도이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13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해결을 위해서 선생님 알려준 계산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 더하기 B가 9라는 사실이고, 그를 통해서 A, B 결과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식을 변형하라는 얘기인가 봅니다.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려면 플러스 2AB가 나올 것이니까 AB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169는 A 더하기 B가 9라고 했으니까 81 마이너스 AB. 그러면 AB의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나온 AB의 값을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가 해결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D, A, C, 이 위에 길이를 D라고 잡았고, 여기 길이를 C라고 잡았고, 여기가 60도이고, 여기가 13이니, 그러면 13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마이너스 2CD 코사인 60도. 자, 코사인 60도는 또 2분의 1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C제곱 더하기 D제곱 마이너스 CD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또 필요한 건 C 더하기 D는 13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C, D의 값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C 더하기 D의 제곱 마이너스 C.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는 3CD가 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플러스 2CD가 나올 것이니까. 그래서 169는 169. 미안해요. 선생님이 지금 실수를 했네요. 그쵸? 어떤 실수를 했냐면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AC의 길이가 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7이네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7이니까 여기가 49가 돼야 되겠죠? 미안해요. 자, 여기도 그러면 49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D 값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CD 값이 나오면 또 이 CD의 값을 갖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삼각형 DA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연산은 조금 복잡했지만 핵심은 바로 이제 요 놈입니다. 내접사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느냐.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몇 개를 골라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좀 실수가 좀 많았는데요. 오래간만에 다시 또 인강을 찍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찍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매끄러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빠이.